네, 반갑습니다. 저는 용인송담대학교 간호학과 성미라 교수입니다. 오늘 가족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 돌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이 다양한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어떻게 좀 더 어르신 입장에서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 거기에 가족들이 좀 더 건강한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처 방법들을 오늘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헤아림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가 저에게 이제 사실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 진행하는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의 이제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 테마 중에서 오늘은 이제 돌보는 지혜라는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에 우리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제시한 각자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라고 하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 이 그림에 보여지는 세 분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지구상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치매 환자의 입장, 또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입장, 또 가족 또 배우자의 입장, 또 자녀의 입장이 다 다르죠.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이라든지 또 나의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또 경제적인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런 또 어려움 안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제 안타까운 상황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르신을 돌보는 것에 있어서 어떤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이제 지혜를 하나씩 양파가 벗겨지듯이 우리 가족분들을 이제 위해서 제가 하나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어르신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할 때 심정은 어떨까요? 어르신들이 알까요? 치매 어르신과 대화는 되겠어요? 또 매일매일 속이 터집니다. 가족들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큰 소리를 쳐서 정신 나간 소리를 덜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실제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초기에 정신행동 증상이 이제 생기고 또 그다음에 약간 어떤 성격의 변화, 또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서 굉장히 고집스러워지고 또 예전에 없었던 그런 어떤 이제 좀 난폭한 그런 행동들을 이제 언어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폭력적으로든 이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가족분들이 이렇게 급변하는 또는 이제 어떤 성격의 변화나 어떤 폭력적인 변화들을 무조건 다 수긍해주고 받아주는 게 맞는지, 그러면 환자가 더 애려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폭력적이고 더 난폭해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차라리 그걸 제압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오늘 이제 돌보는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치매는 아기가 되는 병이니까 당연히 아기처럼 다 챙겨드려야 되지 않느냐. 또 가족 사랑이 중요하긴 한데 내가 24시간 다 살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다른 해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이제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심정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리기 전에 어르신의 심정은 어떨까? 이제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네들이 내 심정을 알기나 해? 그죠? 사실은 우리가 치매 환자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치매 환자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또 치매 환자분들이 많은 행동들을 하십니다. 심지어 가족분들의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너무나 멀쩡하시다가 나하고만 있을 때 나한테만 유독이 어머니가 저러신다. 혹시 이거는 치매라기보다는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의문점, 이런 궁금증이 있는 가족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매는요, 우리가 일종의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나 또는 뇌혈관성 질환이나 등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그 질병에 의해서 치매라고 하는 증후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력, 인지 능력, 판단 능력 등등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달라지고 그것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거. 이게 바로 치매입니다. 그런데 치매는 증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후군이란 말은 증상을 모아놓은 걸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치매라고 하는 증상은요,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기침이라고 하는 증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기 환자도 기침이라고 하는 증상이 24시간 내에 하지 않습니다. 감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도 감기 증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환자의 지금 신체적인 어떤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침이 심해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합니다. 치매 환자 분들의 치매 증상도요, 치매 어르신의 신체적인 부분, 주변의 상황, 감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이런 증상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정신이 명료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 옛날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시다가 갑자기 좋아졌나 싶었는데 돌변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가족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거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치매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 가족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최근에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영화로 됐다가 최근에 드라마로 나왔는데요. 여기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입장과 치매 환자의 입장을 함께 한번 우리가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입에 꿀을 발랐나? 사람이 묻는데 왜 말을 안 해? 너나 봐봐 안 돼. 이 시비는 개똥똥. 여기 아버님 게 뭐냐? 너나 봐봐 안 되냐? 어머니 머리. 아이고 나 좀 나요. 아이고 잘했네. 신공. 이거 그건 노란 공. 이거 흰 공. 그건 파란 공. 내가 집으라고 한 거는 흰 공. 이거 그건 빨강. 안 해. 왜 또 하도 안 해? 나가자. 어딜 나가? 나 지금 그릇 말리는데. 싫어 안 나가. 이, 나가자. 또 떼지기기 시작한다. 이게. 나가자 엄마. 그리고 내가 왜 엄마냐? 며느리지. 안 나가. 그거 주워 담어. 그러면 데리고 나갈게. 나가자. 나가. 나가.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주의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 누가 왔어? 아이, 오긴 누가 와? 응?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어디 가냐? 연아, 놔두고 어디 가는 거야 이제? 아니, 정철아.
금방 오실 거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또 이런 어떤 작품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상황들을 많이 접합니다. 실제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이 드라마 안에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치매 시어머니를 돌보는 며느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방금 잠깐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면서 이 며느리의 고단한 삶이 잠깐 아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외출을 하는 데 있어도 어르신의 이런 이제 상황이 굉장히 여의치 않는 거죠. 자, 이럴 때 또 어르신의 입장은 어떨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입장과 어르신의 입장을 한번 공감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한번 이제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치매 어르신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의 태도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돌봄의 시작이 사실은 치매 어르신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어지는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매 어르신의 상황이 역지사지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르신의 입장을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모자이크 안에 저기 멀리 보이는 뭔가의 상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면으로 하는 치매 환자분들의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치매 어르신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이걸 보시더니 어떤 그 가족분께서 배우자분이셨는데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 이런 거였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답답하고 저게 뭘까? 저게 무슨 모습이지? 저게 뭘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궁금증. 왜냐하면 원래부터 치매 어르신이 사실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치매라고 하는 질병이 오면서 이런 이제 상황들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그림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클리어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지만 치매 어르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어르신도 우리 못지않게 힘들고 답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르신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는 겁니다. 자, 어르신의 심정 이 비디오를 한번 수치스럽고요. 같이 의욕도 보실게요. 떨어지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족들이 날 버릴지 어떨지, 방금 그 영상에서 잠시 외출하는 며느리가 떠날 때 초조함과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며느리를 찾고 분노하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의존되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끊어지는 그런 기억들이 이 망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의심하게 되고 또 부정이라고 하는 문제로 나는 괜찮았어. 병은 무슨 병이야? 난 괜찮아라고 하는 이런 부정, 수치스러움, 의욕 저하, 불안, 우울 이 많은 감정들이 치매 어르신의 심정 안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특히 초기 치매일 때 이런 감정들을 더 많이 경험하시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또 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휴. 아이고 어떡해 어머니 어머니 이 나쁜 년이야 이제 와 이 나쁜 년 아우 조금만 참지 이걸 어떡해 아이 때 되면 내가 알아서 빼주려고 세상에 아유 많이도 싸셨네 아유 이걸 어떡해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깨년 아유 내가 일이 좀 많냐 아 바빠서 깜빡했지 응? 아 이걸 어떻게 아이 세상에 최후 기저귀를 잡아 빼면 어떡해 더러워. 그래 들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이려냐 옷 벗자 자,
모욕하고 내가 기저귀 다시 갈아 채워줄게. 이제 방금 잠깐 그 드라마의 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요. 본인도 본인이 어떤 그 상황,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본인도 경험하게 되면서 이렇게 슬프고 안타깝고 힘들고 하는 경험을 사실 순간순간 합니다. 자, 치매 어르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누구보다 가장 자기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장 걱정이 된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르신이 남아있는 기능을 누구보다 열심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그렇게 애쓰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르신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조금이라도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그런 어르신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의 돌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럴 때 가족들은 또 어떤 심정일까요? 어르신의 심정은 이렇다면 우리 가족들은 어떨까요? 제가 아까 잠시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죠. 일부러 이상하게 구는 건 아닐까? 나에게만 그러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 종종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요, 짜증 나죠. 잘 대해주려고 해도 이상하게 고집부리고, 방금 우리 어머니 속 뒤집어 놓는 거 보셨죠? 근데 사실은 본인도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더러워, 냄새나, 찝찝해. 그런데 며느리는 빨리 와서 내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이런 상황들에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치매가 아닌 어르신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하고, 스스로 의사 표현하고, 나 이거 필요하니 해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능력들이 치매라고 하는 어떤 증상이 이제 생기면서 다양한 뇌의 기능들이 하나씩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눈이, 그죠? 시력이 상실이 돼서 점점점 눈이 시력이 안 보이고, 청력이 점점점 상실돼서 잘 들리지 않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매도 그런 질병이다. 즉, 그러나 우리는 눈이나 귀가 문제이기 이전에 뇌의 기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족들은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고 죄책감 느끼고 합리화하고, 방금 며느리 보셨죠? 처음에는 화를 냈다가 나중에 그래 제가 죄송해요 라고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자, 그러면서 가족들은 우울해하고 수치감, 불안, 회피, 여러 가지 낙관이 됐다, 부정이 됐다,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도 했다. 이렇게 많은 이제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사실은 이제 어느 큰 대학병원의 치매 클리닉에서 치매 환자 가족분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6회기 프로그램 진행 예정이었는데요. 그 가족분들과 제가 미리 한 3번은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3주째 만나고 4주째 되는 날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시작했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질문의 서두가 이거였어요. 저희 남편이 아직 치매는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죠. 그분은 대학병원의 치매 클리닉에 치매 환자로 등록돼서 다니고 있는 환자분의 가족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아직까지 내 남편이 치매가 아니기를 바라는, 또 아닐 거라고 하는 어떤 낙관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계속 갈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분이 치매를, 배우자가 치매라는 거를, 남편이 치매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남편과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은 분명히 알겠지만 치매라는 병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환자와 가족은 끊임없이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매 가족분들의 심정도 이런 많은 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과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녹여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그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르신을 돌보는 지혜 안에서 펼쳐나갈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내 마음은 다스려야 되는지, 이런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테마는 부정적 태도를 극복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모시면 되는 걸까요? 라는 이제 그 질문이 있네요. 자, 큰 소리를 쳐야 정신 나간 소리를 덜 하지. 치매란 점을 자꾸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이제 혹시 답변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O에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X에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아마 이 앞에 강의를 듣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와 이미 여러분들은 이 앞에 또 시간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적절한 가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노인정도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 약도 좀 챙겨 드세요 라는 이런 이제 잔소리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무슨 잔소리냐면 무의미한 잔소리입니다. 사실은 치매라는데 치매 어르신이 운동도 하고 자기 스스로 약도 챙겨 먹고 노인정도 가고 그러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실 가족이 아들인 것 같은데 치매 어르신, 치매의 특성을 질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어머니 이렇게 신체가 건강하신데 왜 집에만 계시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 무조건 잘 쉬어야 돼. 안정해야 되니까 어르신 아무것도 손에 대지 않게 과잉보호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어머니 재산은 제가 다 관리할게요. 아까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산권 침해, 착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부정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죽은 부인이 이제 살아서 돌아왔다. 어젯밤에 왔다. 뭐 이러면 아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사실 아니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계속 아들이 아버지와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반응들을 사실 보이게 되죠. 무시한다거나 또는 이제 따돌림 해버리고 어르신은 그냥 치매니까 잘 모를 거야 라고 그냥 배제해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학대의 측면에서 보면 정서적인 또는 이제 방임 뭐 이런 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르신 대하는 원칙을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논쟁을 하지 말아라. 예. 절대로 논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논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르신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거든요.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지 말아라. 이제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논리로 설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게 이제 이해가 되시면 너무 좋지만 치매라는 질병은 사실 어르신의 뇌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뇌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논리적인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되지 어르신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어르신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어르신의 감정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 어머니가 이런 마음 때문에 슬프셨겠네요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얘가 있어요. 도둑이 와서 내 돈 다 가지고 갔어 라고 하면 누가 도둑이 왔어요 집에. 어머니 우리 집엔 아무도 안 왔다 갔어요. 또 이러시네. 요가 아니라 아 어머니 돈이 없어져서 너무 놀라셨겠네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바로 이제 어르신의 지금 현재 마음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부보다는 감정에 반응을 두는 겁니다. 감정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르신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수긍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물고 따지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의 감정에 여러분들이 충실하시면 됩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간혹가다 가족들이나 이제 특히 사실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 어르신 오늘 엄마 오늘 며칠이야, 엄마 나이가 뭐야, 몇에서 몇을 빼면 얼마 이런 식의 이제 기억을 해보라는 식의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를 해서 행여 오늘 날을 안다거나 오늘이 몇 회인지를 안다고 해서 치매가 좋아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가족의 어떤 욕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사실은 가족의 어떤 대답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하면 좋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실패하고 잘 모르고 생각나지 않고 할 때 느끼는 치매 어르신의 어떤 상실감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절대 이렇게 테스트 기억해보라는 식의 테스트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모르는 것 같으면 정확히 알려주는 게 낫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한번 자리하면 잘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에이 알려줘도 모를 거야가 아니라 그때 자꾸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오늘 지금 아침이야. 아침이니까 아침 식사하셔야 돼요. 라는 식의 이런 어떤 현실을 인지해 주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만 지금이 아침이야 점심이야 저녁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식의 어떤 질문을 하지는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르신을 대하는 원칙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야단치거나 지적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어투나 표정은 삼가해라. 그러니까 표정에서도 알았어라고 하지만 표정에서 일단 이제 어르신이 느끼기에 무시하는 티가 느끼면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이 어떤 치매 때문에 어떤 언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옛날보다 많이 떨어지시지만 감정을 느끼는 그 기능은 굉장히 더 살아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르신의 입장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윽박지르거나 위협하거나 폭력적인 말 절대 아마 우리가 이제 지난번 서두에 어르신이 치매 때문에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세지고 더 강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질 때 어르신을 더 이기는 게 그럴 때마다 그걸 더 제압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을 종종 가족분들이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많은 가족분들이 경험하시면 느끼실 거예요. 제압하고 윽박지르고 폭력을 하게 되면 어르신이 그만큼 더 세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옛날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 자존감이 저해되고 상하고 무시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파국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해하고 어르신의 감정에 초점을 두시면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지나치게 아이처럼 대하시는 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금지할 행동이 생기면 그 행동을 연상하게 할 자극 요인을 치워두는 거.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밖에 못 나가게. 밖에 나가시는 건 사실 좋은데 나가셔서 집을 못 찾아온다거나 또는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밖에 나가고 싶은 욕구가 드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는 현관문을 이렇게 그 커튼으로 가린다거나 나가는 외투를 조금 이제 치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내가 연상이 되지 않게 가족 치매 환자가 그것 때문에 연상이 돼서 다른 욕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집착을 보이면서 조를 때는 관심사 이걸 이제 우리가 전환요법이라고 사실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야기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속 같은 말을 물어본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본다. 그러면 한 두세 번 정도는 대답을 해주시고요. 한 세 번, 네 번째부터는 사실 이제 그게 치매 증상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짜증을 내시는 것보다는 그럴 때는 엄마 맞아요. 오늘 밖에 꽃이 너무 예쁘게 폈던데 오늘 너무 날씨가 좋던데 하늘이 너무 예쁜데 엄마 우리 밖에 산책 한번 갈까요? 라고 해서 그 전환을 상황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그래서 좀 더 다른 쪽으로 관심사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어떤 지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의 부정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치매 어르신의 행동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이전에 우리가 알던 분이 아니고 치매라고 하는 이제 증상이 생기면서부터는 우리가 눈이 시력이 나빠지고 청력이 나빠지는 것처럼 그 어떤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어르신과 돌보는 그런 이제 지혜를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주로 우리가 어르신과 대화를 할 때는 어떤 이제 의사소통과 어떤 그것들을 이제 응용해 갈 수 있느냐. 몇 가지 제가 이제 힌트 또는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해 보세요. 치매 어르신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느냐. 자, 어르신이 사실은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일단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잘 안 들리십니다. 귀에서 응응응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리고 일단 청력 자체가 감퇴가 되는 겁니다. 치매 때문에 물론 이제 어떤 특히 뭐 축두엽이나 이런 어떤 이제 청각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치매가 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70세, 75세, 80세 노인이 될수록 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듣는 능력 그래서 이제 상대방과 소통에서의 어떤 장벽이 분명히 이제 그 노화에 의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 때문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집중력이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를 깊이 있게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지루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치매 어르신들이 드라마 그렇게 좋아하던 드라마를 치매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별로 보질 않으십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리고 방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질문도 금방 들으면서 잊어버리고 치매가 오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기억을 끌어내는 능력은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치매가 진행될수록 이제 우리가 어떤 기억을 저장한 거를 바로 꺼내는 그러니까 최근 기억의 문제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방금 들은 질문도 이해를 못하거나 기억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통에서의 장벽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우리가 그 정신행동 증상 중에 이제 그 우울감 또는 어떤 이제 부감동 뭐 이런 그런 느낌들. 그래서 이제 어떤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귀찮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의 장벽들을 우리가 그럼 뭘로 이것들을 이제 바꿔가느냐,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느냐. 사실 이제 비언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표정, 몸짓 이런 이제 그 감정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까이에서 어르신과 눈을 맞추고 부드러운 미소로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고 존중하는 마음을 항상 버리지 마시고 이런 그 감정을 너무나 어르신들이 잘 받아들이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치매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단어로 짧은 문장으로. 그래서 문장이 한 문장 이상 길어지면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 어머니 오늘 저녁 때 큰언니가 온다고 했으니까 지난번에 사준 빨간 쇠타 입고 언니랑 같이 나들이 가요. 우리는 그냥 빨간 쇠타 입고 놀러 가자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어르신은 이미 저녁에 누가 오고 지난번에 뭘 사줬고 그리고 그걸 입고 뭘 입고 중간중간에 그런 다음 단어, 다음 문장에서 이제 그 문장들이 이제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오늘 저녁에 큰언니가 온대요. 그래.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사준 빨간 세트 아시죠? 모르면 어쩔 수 없고 오늘 나들이 가요. 뭐 이렇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의 어떤 그 단어만, 문장만 짧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의사소통의 이제 기술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촉하지 않는다. 어르신의 말과 행동의 속도를 감지해라. 그래서 천천히 기다려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치매 초기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하더라도 이게 바로 단어 선택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재촉하시면 어르신의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힌트를 주거나 차라리 기다려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엄마의 말을 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이제 긍정의 표현 그랬군요 그렇군요 라는 끄덕끄덕하는 호응들 그리고 알아들었다고 해서 말을 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한 것이 이런 거였죠? 라고 되풀이해서 물어보는 그래서 어르신도 다시 물어보는 과정 안에서 자기가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반복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부정어입니다.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왜 그러셨어요? 보다는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안 돼요가 아니라 내일 가요. 라는 식의 어떤 긍정의 표현을 바꾸십시오. 산책할까요?는 아니라는 거절을 유도하기 쉽기 때문에 산책해요라는 청유의 말로 산책할까요?가 아니라 산책해요. 식사해요. 이런 식의 말을 긍정의 말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책할까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산책해요. 그러면 약간 청유형의 말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의 그런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것이라도 선택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실래요? 이거. 근데 선택을 하실 때는 이게 3가지, 4가지 되시면 안 됩니다. 한 2가지 정도. 검정이 좋아요? 노랑이 좋아요. 바지가 좋아요? 치마가 좋아요. 주스가 좋으세요? 물이 좋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1가지씩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혼란스러움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유가 궁금할 때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밥을 먹기 싫다고 할 때는 왜요가 아니라 식사하기 싫으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입 어디가 아프세요? 조금 이따 드실래요? 라는 식의 구체적인 그런 물음을 해라 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말뿐 아니라 몸짓으로 인내와 믿음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말은 줄어들지만 줄어드는 말 뒤에 어르신의 감정, 숨어있는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어르신과 올바른 의사소통하는 그런 지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능력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르신과 당연히 챙기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초기의 어르신들은 이제 과거의 기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사회활동도 어느 정도 참여하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집안일이나 몸치장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친근한 어르신이 좋아하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럼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어르신이 익숙했던 장소로 가십시오. 그리고 달력 수시로 자주.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루 한 달 그 날짜 30일이 다 기록된 달력보다는 하루 이렇게 한 장씩 뜨는 일력이라고 하죠. 그거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이 스스로 한 장씩 이렇게 제거하면서 오늘이 며칠인지를 볼 때마다 자주 보이는 곳에 두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다음에 이제 중기로 가면 과거에 중요했던 기억들에 포커스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절이나 날씨, 오늘 날짜보다는 계절이나 날씨에 의미를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거나 화장실, 어르신 방 이런 거에 이제 그림이나 눈에 띄는 큰 글씨, 어르신의 사진을 붙여놓는다거나 그 어르신 방에 이런 이제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 습관적으로 해오던 활동은 지시나 도움의 격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치매 어르신들이 김장을 하면 못하실 것 같아도요, 어느 정도 치매가 진행될 때까지는 실제 김장을 하는 그 모습이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개거나 마늘을 깐다거나 이런 거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은 간단한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또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어르신의 남아있는 능력을, 잔존 능력을 좀 할 수 있게 해서 어르신의 이제 자존감을 또 함께 향상시키는 그런 또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활동할 때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활동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벼운 스킨십, 칭찬과 격려 아끼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함께 걷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즐기십시오. 자,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세요. 참견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어머니도 궁금하시죠? 라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어 선택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표현을 편히 할 수 있도록 저거 이거가 아니라 할머니 갑자기 무지개떡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래 저거 무지개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에이 그것도 몰라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힌트를 주시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겠죠. 그 다음에 시범을 보이는 거, 단계를 나누어서 단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메모나 그림을 많이 사용하시는 거 제가 항상 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 자주 보이는 곳에 이렇게 이제 순서 같은 거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그거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자꾸, 그래서 가스불 끄세요가 아니라 나가는 어르신 방 앞에 또는 나가는 현관 앞에 가스 밸브를 잠근다 이런 것들을 항상 기록해 놓는 겁니다. 보면서 상기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관련 있는 상황,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어머니 소변봉을 꼭 내리세요를 식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들어가셨을 때 그 상황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또 하실 수 있는 거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손, 발, 두뇌를 사용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퇴화되는 것처럼 치매 어르신들이 이런 손, 발, 두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좋아지기보다는 퇴화되는 게 굉장히 빨라지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기능보다는 남아있는 기능과 요구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거, 남아있는 기능을 잘 하셨을 때 칭찬해 주시고 거기에서 어르신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주시는 그런 노력들이 어르신과 함께 행복한 치매 어르신의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이제 스스로의 돌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거의 제가 오늘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요.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가족들도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불쑥불쑥 열이 나고 화병이 치밀어 오르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왜냐하면 가족들도 중장년층 심지어 노년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족도 힘듭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 나는 지금 괜찮은가? 치매 어르신과 자신을 위해서 당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지, 심리 감정상의 반응은 어떤지, 행동상의 반응은 어떤지.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실제로 신체적인 반응에서 나타나는 게 잠이 잘 안 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나 어깨가 열리고 입맛도 없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심리 감정상으로는 흥분하고 화를 쉽게 내고 뭔가 하는 게 귀찮아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늘어날 수 있고요. 행동상에서는 잦은 실수가 생기기도 하고 평소보다 또 술 같은 거에 잘 의존할 수 있고 지각이나 결근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어떤 불평, 말대꾸 이런 게 많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이러진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의 몸과 마음 상태를 알리십시오. 내가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라는 걸 알리시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 얼굴을 맞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모임에서 서로 도와주는 방법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자조 모임을 통해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비슷한 상황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지만 잘 극복해 가는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주치의나 또는 우리 치매 안심센터에 또 많은 담당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필요할 때는 도움받을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다 해야지 안 됩니다. 백지장도 맞들만 낫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1년, 2년, 3년 혼자만 24시간 환자를 돌보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모든 걸 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흔히 말해서 번아웃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세상에 별로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가족들의 도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도우미 또는 이웃, 치매 파트너, 자원봉사자, 요양보호사, 주간보호센터 등등을 활용해서 함께 부양의 어려움들을 나눠주고 가시는 것이 치매 환자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또 정보도 많이 가까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나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정책, 서비스,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도 있고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치매 안심센터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정보들 필요한 거,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상담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나 혼자 이 어려운 부양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환자와 가족이 행복하게 좀 더 백지장을 맞들고 가는 그런 심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미리미리 챙기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르신의 재정관리, 유언장, 사전의료 의향서, 또 뭐 시설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향후의 문제들,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직은 우리 부모님이 괜찮은데 미리 말하는 게 너무 앞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대해서 이제 이런 준비가 없으시면 더 가족들 간의 어떤 문제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성년 후견인 제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잘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은 그런 이제 제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의 삶이 내 삶의 다는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시간도 가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안 된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어르신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가지고 친구들도 만나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환기가 돼야만 다시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간혹가다 가족분들이 집에 내가 치매 어르신 모셔놓고 우리 어머니가 치매인데 나는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 어르신과 내가 계속 힘겨운 이 싸움을 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면 어떤 힘을 얻는 그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는 그런 마음이고 가족분도 가족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시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고 그 도움받는 시간에서는 자기만을 위한 온전한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셔서 나의 에너지도 다시 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 치매 어르신은 물론 자신의 상태도 점검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치매는 사실 긴 마라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을 할 때는 100m를 달리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스페이스 조절도 하고요. 목이 마르면 중간에 어느 정도 물도 한 모금 하고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천천히 가야 되고요. 내리막길에서는 조금 더 빨리 달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매 어르신과 긴 우리가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